안녕하세요. 오늘은 북면에 위치한 시골 손두부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주소는 충절로 1308번지인데요. 근처에 독립기념관이 있었어요. 자가로 오시는 분들은 불당동 기준 20분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천안터미널에서 383번, 400번, 405번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면 50분 정도 걸리겠네요. 여기도 아는 지인이 추천을 해줘서 다녀왔습니다. 워낙 오래된 집이라 추억여행을 하려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맛집은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다니는 식당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도 않은 게 여기가 오전 10시 오픈해서 오후 4시면 문을 닫거든요. 그렇다는 건 맛집이라 재료가 빨리 소진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그 정도 식당인지 궁금해서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오픈 시간에 맞춰 가지는 못했고 10시 50분쯤 불당동에서 출발했습니다. 11시 14분쯤 도착을 했는데 가게 앞에 주차 자리가 10대 이상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두 자리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다행히 식당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식당 앞이 아니어도 따로 준비된 주차장이 더 있었고 주차 안내하는 직원분도 계셨어요. 간판을 보니 1996년에 오픈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20년은 그냥 넘었고 조금만 더 있으면 30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5, 60대 손님분들이 3, 40대에 왔었던 식당인 거예요. 저처럼 30대는 10대 시절이나 20대 초반에 가족들이랑 왔었겠고요. 매장에 들어오니 밖에서 보던 것보다 더 넓어서 살짝 놀랬네요. 저희는 안쪽에 있는 테이블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면 순두부와 두부전골이 있는데요. 순두부에는 전골이라는 말이 붙어있지 않아서 조금 헷갈렸어요. 식당 오기 전에 메뉴 사진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골이 대표 메뉴였어요. 그래서 순두부를 시켰다가 전골이 아닌 뚝배기에 나오면 뭐 그런 거면 여기까지 왔는데 곤란할 수 있잖아요. 직원분께 물어보니 순두부랑 두부전골은 두부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순두부 메뉴에도 그냥 순두부 전골로 적어놓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는 고민 없이 순두부로 주문을 했어요. 주문하고 나서 5분이 안 됐을 거예요. 밑반찬과 손두부 전골을 한 번에 다 가져다 주셨어요. 나오는 속도를 보니 회전율이 좋아서 웨이팅이 있더라도 괜찮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도 가끔 1시간씩 웨이팅도 있다고 하니 여유있게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부에는 대기하는 고객이 얼마나 많으면 공간까지 따로 마련해 두었는데요. 궁금해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에어컨까지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밑반찬은 콩비지, 시금치, 가지무침, 나물무침, 열무김치, 양념오뎅, 겉절이김치, 멸치볶음과 살짝 절인 깻잎이 나왔어요. 순두부 전골은 애호박이랑 팽이버섯과 느타리버섯, 그리고 그 밑으로 두부가 보이네요. 국물은 처음엔 맑았는데요. 조금 끓기 시작하자 양념이 풀어지면서 얼큰한 느낌의 국물로 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게 분명 순두부로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몽글몽글한 그런 두부가 아니라 여기 순두부는 일반 두부처럼 생겼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순두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두부 전골로 잘못 나왔네요. 직원분이 외국인분이라 착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뭐 다음에 한 번 더 오라는 걸로 생각하고 일단 맛있게 먹기로 했습니다. 두부 전골은 외관에서 크게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끓는 동안 셀프 야채 코너로 가서 이것저것 좀 주워 담았습니다. 비지도 무한리필답게 한가득 준비되어 있고 야채는 오이, 양배추, 파프리카, 브로콜리, 고추를 볼 수 있었어요. 야채 상태가 웬만한 마트보다 훨씬 신선해 보였어요. 옆으로는 양념장이 있고 가장 대박은 큰 바구니에 여러 종류의 쌈이 가득 있었어요. 이런 채소가 어떻게 무한리필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직접 재배하는 게 아니라면 이 가격에 이런 서비스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쌈 종류도 어느 정도 챙겨서 돌아오니 두부전골이 빨간 국물로 변해 있네요. 두부도 눈으로 봤을 때 이미 맛이 없을 수 없겠다 생각되는 비주얼이었어요. 두부 모양 자체가 기성품이 절대 아닌 게 느껴지잖아요. 어느 정도 더 끓으니까 애호박과 칼칼한 양념장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식욕을 불러일으켰어요. 앞접시에 떠서 먹어보니 무슨 맛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새우젓이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애호박이면 뭐 느낌 아시겠죠? 매운탕 느낌인데 훨씬 깔끔하면서 얼큰한 그런 맛이었어요. 그렇다고 맵지는 않았어요. 먹을수록 왜 맛집인지 알겠더라고요. 맛이 깊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공깃밥도 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역시 맛집은 밥 자체가 맛있듯이 여기도 그랬어요. 살짝 촉촉하면서 적당한 텍스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밥 상태가 조금 별로다 싶으면 그 식당은 다시 가지 않는 편이거든요. 밥에서 살짝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꼬들밥이면 돈 내고 사 먹는데 이게 맞나 싶거든요. 여기는 밥도 합격이었어요. 아까 담아온 쌈에는 밥이랑 두부에 고추장을 살짝 올려서 먹었는데요. 와... 그냥 쌈에 밥이랑 고추장만 넣고 먹어도 되겠어요. 그 정도로 채소 상태가 미쳤어요. 두부전골이랑 밥을 계속 먹자니 밥이 금방 사라져서 쌈을 못 먹을 것 같아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밥을 하나 더 시키면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 2공기까지 먹으면 그날 하루가 조금 힘들어서 곤란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비지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메뉴판에 밑반찬으로 나온 깻잎에 비지를 넣고 싸먹으라고 나와 있었어요. 색다른 맛이긴 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비지 자체를 먹는 게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두부전골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여기에 비지
비지를 넣게 되면 비지찌개가 되는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전골에 넣은 비지를 먹었을 때 솔직히 밥 무한으로 먹을 수 있겠다 생각되는 그런 맛이었어요. 이건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서 조만간 다시 한번 찾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천안 시골 손두부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채소와 쌈 그리고 비지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난 매력이었는데요. 무한 리필답지 않은 퀄리티와 맛에 놀랬고 가격에 한 번 더 힐링받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고민도 하지 말고 꼭 한번 방문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준다면 뭐 더 할 나위 없겠고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